지금 달이 넘어갔는데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잡음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또 수산물 수입 요청이 있었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한일 양쪽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16, 17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방일, 이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굴욕 외교 아니냐 이렇게 네네.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 동원 관련돼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뭐 선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지소미아 보건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필요한 조치들.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또 그에 대해서도 또 복원하고 네. 뭐 이런 조치를 다 취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논란 와중에 30일이었죠.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16일 다음 날 17일 날 한일 의원연맹 관련 이제 그 전에 의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그 이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을 좀 설득해 나가겠다는 그런 발언 이게 있었느냐? 대통령실에는 그런 발언 없었다고 이제. 네. 예, 부인을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양극단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절대 과학적 검증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 이해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수산물도 절대 우리 국민이 먹지 않게 하겠다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송기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일단 대통령실의 발언은 좀 믿어줘야 된다.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믿어야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이제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아마도 6일부터 8일까지 뭐 2박 3일 방문한다는 그런 일정인 것 같고 아마 이제 후쿠시마 거기 원전 현장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과도 대화 그리고 뭐 이제 도쿄전력도 방문하겠다 이제 그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장 방문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일본 측 입장도 들어보고 뭐 한일 의원연맹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도 요구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의원들 뭐 전 총리와 대화할 때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항의성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일부 교도통신의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11년도였죠. 당시 자민당 일본의 의원들이 독도 방문하겠다고 이제 한국에 넘어왔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국을 못하고 다시 돌아간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과연 일본 측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게 자칫 외교 문제로 좀 비화될 소지도 있다는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 뭐 강제 동원이라든지 독도라든지 왜곡된 표현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대리를 불러서 항의했지만 일본 입장은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아무튼 역사의 왜곡 관련돼서는 일본 정부 또 일본의 그 문부성 등 계속 점점 심해져 왔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도를 완전히 저희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닌지 네. 강제징용 동원을 갖다가 젊은이들이 지원했다고 표현하고 독도를 우리 고유의 영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대한민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자기들이 계속 항의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왜곡돼 있는데요. 네. 물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측이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 관계를 구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 아닌지 이게 좀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라도 직접 네. 왜곡에 대해서 언급하고 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 욕심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 대국민 특별 담화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여야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체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일본 태도가 이렇게 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억지를 계속 부리는 건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실히 밝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담대한 결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일본의 그 이 선의의 대응,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뭐 강제징용 해법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나머지 그 필요한 그동안의 경색된 조치들을 다 이렇게 취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이 일본 관계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 일본의 그 이 전략적 미스 아닌가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문제, 한미일 이런 문제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외교에 있어서 좀 미숙함 이게 나타난 거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적 요구 또 야당에서도 강력한 요구 이걸 좀 충분히 반영해서 하루빨리 좀 더 이제 그 이달에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에 이제 G7 관련돼서 한미일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양보에 대해서 일본의 그 최대한의 뭐 선의 조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 라인이 대폭 개편이 되면서 조금 소란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실제로는 경질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마 왜냐하면 일단 의전비서관이나 외교비서관 우리 그 정상회담 때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 준 사람이 이제 의전비서관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된 걸 보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실제 안보실장도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문이 제기를 됐을 때 그럴 일 없다라고 부인했잖아요. 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고 불과 1시간 만에 또 수리하고 또 후임자 바로 또 지명되는 거 보면 일련의 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경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교체 이유를 두고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제 교체 이유로 이런 과연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합동 공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블랙핑크 세계적인 걸그룹이고 그다음에 또 레이디 가가의 세계적인 팝 가수와의 합동 공연을 두고 이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경질이다 아니면은 김태효 국가안보 제1차장과 갈등이다 이런 설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외교 부대 행사인 블랙핑크 이런 공연 이런 문제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냥 네. 표면적인 이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외교에 있어서 대일 대미 외교에 있어서 이른바 강경파와 네. 온건파가 있었는데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동안 전 안보실장은 굉장히 온건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지금 전혀 성과가 없고 그렇죠. 지금 지지율은 추락하고 문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보면 결국 김성한 안보실장의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경질로 보는 거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김태호 1차장이라든가 나머지 좀 더 이른바 강경파들이 네. 다시 이제 사실상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한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요. 나아가서 제가 볼 땐 청와대의 그런 수석 포함해서 실장까지 다 해서 인적 쇄신까지도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개각, 2기 내각 준비 좀 그런 혁신적인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외교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조금 만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조주미 대사가 이제 안보실장으로 바로 지명이 됐는데 아마 그분은 오랫동안 외교 일선에서 있어갖고 특히 북핵 또 미국 관련된 외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공백은 없을 걸로 보이고 그동안에 이제 강경이냐 온건이냐 그 노선의 내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한 외교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아마 어쩌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제 우리 한일 정상에서도 회담에서도 이렇게 뭐 실책 이런 책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부터는 이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또 지난 30일에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드디어 광주를 찾아서 5.18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또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 결국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사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두환 일가 중에 최초로 사과하고 5.18 묘지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비록 일가 손주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5.18 영령이라든가 유가족들이 그걸 통해서 좀 다소나마 네. 좀 더 이 위로 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치유 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뭐 전우원 씨가 귀국하기 전에 뭐 이렇게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가족 내부의 뭐 이제 갈등, 뭐 친모와 뭐 계모 사이 갈등 또 할머니하고의 뭐 이런 그 멀어지고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진정성이 많이 좀 희석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만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뭐 아버지는 여기 계신 우리 여기 뭐 이제 묻힌 분들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방문에 이어서 더 큰 의미,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기대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 전우원 방문을 보고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고 그걸 보면서 참 당황을 느꼈습니다. 네. 이 5.18 가해자들이 얼마나 직접 그 전두환 이 사람 뭐 아무런 반성도 없고 얼마나 그런 사과 반성에 어떻게 목말랐으면 네. 네. 전우원 이런 사람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와서 한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고 뭐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저는 전우원 씨가 좀 주도해서 그 전두환 그 일족들 총의를 좀 수렴해서 네. 대표자가 당연히 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그래야 좀 더 의미가 더 진전된 모습 아닌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뭐 비자금도 밝히고 또 가능하면 할머니라도 설득을 해서 이순자 씨라도 대동을 하고 또 이 친인척이라도 함께 오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순자 씨 어렵긴 이건 하더라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시 물 부족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와 개방으로 우리 지역 가뭄 위기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 이게 적절하냐, 특히 또 녹조가 이렇게 쌓이는 거에 대해서 결국 4대강 사업 때문에 유속이 늦어져서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냐 아무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홍수라든가 이번 가뭄을 통해서 4대강의 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역할은 한 거 아닌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의 이제 4대강 뭐 죽산보, 승천보는 사실은 뭐 원래 개방 내지 뭐 이렇게 해체가 아니고 사실은 현재는 일부 이렇게 개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논란이 생기는데요. 이게 꼭 현재 우리 가뭄이 뭐 오로지 뭐 4대강 보호 이게 이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후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초래된 측면도 많거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좀 이게 머리를 좀 맞대서 물론 어제 뭐 환경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정말 그 역사상 우리가 지금 광주 전남이 50년 만에 가뭄입니다. 네. 이런 상황도 좀 상정하고 나가서 뭐 이상 기후에 따라서 더 심한
극한 가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올 수도 있죠, 네. 이런 거에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기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기후 문제이고 또 가짜 뉴스다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제 지금 4대 강보 해체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에 이 가뭄이 심화되고 지금 힘들다. 이 표현 자체는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네. 이 4대 강이 관련돼서 다소 영향은 있고 오히려 4대 강 보호 덕분에 좀 더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오히려 이제 농업의 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또 뭐 가짜 뉴스다, 뭘 잘못했다, 잘했다의 측면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최대의 가뭄 또한 극한 가뭄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석 변호사께서도 비를 맞아도 단비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